바로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가 검찰에 압수수색되었다. 잘 모르시는 내용이죠. 이거 포렌식으로 복원했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컴퓨터 데스크탑에 가려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더 쫑긋이 세우고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명태균 씨가 쓰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왜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황금폰에다가 뭐 다 백업 받아놓고 자기가 쓰던 컴퓨터는 삭제를 하고 강혜경 씨한테 다 치워버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강혜경 씨가 그 데이터가 삭제된 컴퓨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검찰 손에 넘어가는데 삭제된 줄 알았던 데이터가 포렌식으로 다 살아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삭제를 다 시킨 상태에서 아. 컴퓨터를 치우라고 했는데 이건 명태균 씨가 예상 못했던 거죠. 못했던 거죠. 못했던 거야 이게. 자, 이게 그러면은 언제 압수수색된지 기억이 나십니까?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이 됐고 그 네.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 지우라고 했던 시점이 아마 거꾸로 좀 돌아가 보니까 2024년 올 1월 3일 날 세계일보에서 보도가 됩니다. 네. 자, 검찰 수사 시작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김영선 쪽 수사가 시작됐고 그 수사 이전에 2023년 5월쯤에 선관위에서 돈의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감사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가 됐는데 의뢰가 되자마자 명태균 씨가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네. 지워버리고 파일을 다 삭제한 상태에서 강희경 씨한테 치워라라고 했던 것이 강희경 씨 집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걸 이번에 복원을 거의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와,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런 명태균 대표가 썼던 컴퓨터냐? 최소 3년 동안 썼다는 겁니다. 3년이죠. 뭐 지금 휴대폰은 6개월을 쓴 휴대폰이 있네 없네 이러는데 이거는 3년이면은 저기 정권 출범 전부터 예. 2021년경으로 추정이 되니까 뭐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되는 기간을 다 포괄하고 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썼다고 보더라도 2021년, 2022년의 대통령 선거, 2023년은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복원이 되어 있다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지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황금폰도 뭐 상당히 관심사입니다만은 진짜 스모킹 거는 이 컴퓨터 데스크탑인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게 복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잘 몰랐던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뭐 어디다 뭐 황금폰을 숨겨놨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진보는 사실은 이 데스크탑이다. 예. 그리고 이 여기에는 하나의 기계 안에 다 통합돼 있는 거니까 최근에 뭐 그 문제가 된 카톡 대화 명태균 씨가 깐 거 이런 것도 다 이 컴퓨터에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그 이상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 사건 전체를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스모킹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러분도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또는 데스크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검찰이 복원을 했다. 그런데 복원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 그래서 일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먼저 짚어보고 가장 중요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자, 이게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이것이 강희경 씨로부터 압수수색이 된 것인데 최초에 명태균 씨가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희경 씨가 가져왔으니까 강희경 씨의 소유다라고 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또 검찰은 돌려줄 것인지 그리고 돌려준다면 이것을 포렌식을 다시 풀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짚으면서 얼마나 중요한 컴퓨터 데스크탑인지 여러분 아시도록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포렌식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카카오톡이 다 복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자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톡이 복원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오 시장은 지금 명태균과 별로 인연이 없다고 했거나 전화 한 두 통 한 것이 끝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 명태균 게이트를 보면서 이 사건에서 느끼는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뭐 이런 정도 사건이겠지, 한 50에서 100 정도 되는 사건이겠지, 이렇게 예상하고 우린 접근하는데 항상 까보면은 200, 3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스케일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예상한 것보다 규모가 크고 내용이 방대하더란 말이죠. 이게 이번 명태균 사건의 또 특징이자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여태까지 그 저 명태균 씨가 뭐 저 오세훈 시장을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가 되는데 도움을 줬을 거다, 요런 정도로 봤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50에서 100으로 봤던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컴퓨터에서 카톡 내용을 보면은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게 아니라 선거 운동까지 전반을 다 관통하는 어떤 다수의 파일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여론 조작해서 후보에 뭐 도움을 주었다, 이 정도 수준은 아예 그냥 뭐 저기 조족지열, 이 그 이상의 어떤 그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관련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꽤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대여섯 명 정도는 뭐 누가 봤다, 또 대여섯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 쪽으로 조금 좁혀서 보면 오 시장이 엊그저께 명태균 대표 인연이 별로 없고 자신의 참모에 의해서 쫓겨났고, 그런데 본인이 헛붕 떠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론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대화 내용이 10개는 최소한 넘는다, 아니 수십 개의 대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해명은 대부분 거짓말이 되고요. 예. 일단은 뭐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가 없고 정치적 책임이 따릅니다. 법적인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저기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했거나 아니면 지도를 받은 어떤 그 위치에서 선거를 치러 가지고 오늘날 시장이 됐다는 이런 이제 정황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왜 그동안에 저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양아치라고 했는지 그 진정한 이유, 그게 이제는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제 공세적으로 상황이 바뀐다. 그 공격하는 당사자는 이제 명태균 씨가 보관하고 있던 카카오톡의 내용이 된다. 이거를 이제 일일이 오세훈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세훈 시장이 자, 거론되고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복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카카오톡 나는 없다, 이거 명태균과 통화한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거꾸로 입증을 해주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카톡 대화가 나오면은 대부분 부인을 못 합니다. 그 저기 저 여사 카톡도 그렇고 그 저 대통령 되기 전에 여사 카톡도 나와도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하면은 어느 서버인가는 다 저장돼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지를 못해요. 그런 건 주로 통화, 뭐 메시지, 음성 파일, 카톡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의 물증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진위를 증명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수사 들어가면은 어디 그 통신회사 서버를 다 이제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규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 저 주장일 뿐이지 이건 물증으로 인정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인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 그 명태균 씨나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뭐 진술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카톡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